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차라TV의 박진행 박병률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야구 이야기를 녹음을 하는 타임입니다. 제가 이제 역사 이야기는 좀 올려놨는데, 대본에는 올리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한국사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좀, 홈페이지 옆에 동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예, 동영상 클릭하시면은 거기는 최신 순서대로 쪼로록 돼 있으니까 그것도 좀 봐주시고요. 일단은 야구 이야기죠. 209회인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지난 주말, 예, 리뷰를 좀 해야겠고요. 뭐니 해도, 한화 이글스가 LG한테 개막전 빼고는 지금 다 이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으로 10승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데,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보면은, 최초로 10승, 20승, 30승, 40승, 50승,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대개 보면은 최초로 50승이나 60승을 돌파한 팀은 이변이 없는 한 거의 가을 야구는 갑니다. 그리고 가을 야구를 가더라도 상당히 좀 높은 순위권에서 가을 야구를 치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화가 이미 7승을 거둬놨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는 10승은 무난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따가 프리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대진운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무슨 얘기냐. 각 팀의 1, 2, 3 펀치를 만나는 게 아닐 거예요. 제가 그건 이따가 또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것만 좀 잠깐 볼까요? 하나가 지금 보면은, 한화가 롯데랑 붙는데, 일단 오늘 나균안을 상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균안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롯데에서는 지금 4선발로 시작을 하는 선수란 말이죠. 예, 그런 다음에 키움을 만나게 되는데 키움을 만났을 때에도 지금 순서상으로 보면은 후라도는 피하고 아마 헤이수스 정도 만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헤이수스는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이 선수가 제구가 될 때하고 안 될 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등판했을 때는 제구가 안 돼갖고 막 볼질 하다가 이제 김성욱한테 NC 김성욱한테 말로 없는 팍 하고 맞고 그냥 쓸쓸히 내려갔는데 LG랑 할 때는 제구가 되다 보니까 한 5회까지는 손도 못 댔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헤이수스는 정말 되는 날과 안 되는 날의 차이가 아주 극심한 투수다. 이제 이러다 보니 그러니까 한화가 지금 롯데하고 키움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3승만 해도 10승을 돌파하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한화는 그냥 리뷰를 해버린 격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요런 리뷰 그리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오늘서부터죠. 예, 오늘서부터 화수목 프리뷰. 예,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약간 이제 제가 4월 내내 티빙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지금 티빙이 사고를 안 쳤을 리가 없죠. 또 소소한 사고를 쳤습니다. 예, NC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NC를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표시를 한 게 이게 또 잡혔어요. 또 우리 야구 이 매니아들한테 딱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글쎄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같고 근데 저는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최소한 그 컨텐츠에 대한 기초 상식 내지는 좀 어느 정도 그 컨텐츠에 대한 이해는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티빙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슈퍼매치가 이게 좀 문제가 아니냐. 너무 준비가 없다. 맞아요. 그건 맞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NC를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표시를 했다. 그러면은 그 표시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책임자가 그거를 검수자가 잡아낼 줄 알아야 돼. 야, 이게 뭐야? 이래야 되는데 그걸 잡아내지 않고 그대로 방송을 탔다가 시청자한테 걸려갖고 캡처까지 당했다? 그럼 이거는 컨트롤 타워가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실하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뷰를 들어가기 전에 감사 말씀과 더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좀 드릴게. 감사한 거는 갑자기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하루쯤 지났나? 아마 제 생각에는 어느 사이트에 걸렸거나 아니면 유튜브가 이렇게 띄워줬던 것 같은데 지금 2,000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거 끼케야 300, 400, 500
뭐 그것도 좀 많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스토브 리그 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0, 300만 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지금 2,200조 회가 찍혔어요. 예. 그래서 뭔가 이거는 좀 어디 노출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추가된 구독자님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본인 닉을 좀 밝히신 분들, 그러니까 이 구독을 해도 밝히시는 분들이 있고 안 밝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인베스트 70님이란 분이 계시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봐야겠습니다. 지금 추가는 한 8분 정도가 되셨는데, 노출은 자기 이름을 노출하신 분들은 한 2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또 한 분이, 예, HYUN, 그러니까 현이겠죠. 그리고 KEE 권. 그래서 현기권님,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좀 조만간에 한 달 이내로 또 소소한 이벤트 하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럴 때 또 참여해 주시면은 또 정말 소소해요, 진짜. 예, 저희가 아직 뭐 이제 수익도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소소한 이벤트 할 때 좀 챙겨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트 70님하고 현기권님은 정말 구독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구독하실 때에는 이렇게 이름 좀 오픈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또 꼬박꼬박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책임감도 느끼고 좀 죄송하다는 것도 느끼는 게 혼자서 이거저거를 다 하려다 보니까 사실 팩트 체크를 완벽하게 해야죠. 근데 아마 허술한 게 몇 군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같이 녹음한 우리 교선생 같은 경우도 아이고 김강민 응원가 그거 2개 다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국가대표 그 OST 그거밖에는 김강민 응원가는 몰라갖고 그래서 저게 쓱대 거 하나 한화 거 하나 이렇게 틀어주는 건가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좀 일종의 이제 그 부실한 팩트 체크죠. 여기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간만에 우리 남동훈님이 글을 한번 남겨주셨는데 그거 더블헤드는 4월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몰랐습니다. 그거는 예. 뭐는 이제 제가 몰랐던 거니까 뭐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뭐 어쩌라고 이 얘기가 아니라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갖고 이건 아니네라고 하면 저 바로바로 고쳐야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참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겸 지금 한화를 갖고 리뷰를 좀 하기는 했는데요. 예, 자 그런데 금요일하고 일요일날 야구 뉴스는 좀 들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왜 금요일날은 그래서 드디어 한화에 류현진도 뜨고 우리 청계산 김 회장님도 떴습니다. 빵꾸 듣고 가셨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소식을 금요일 걸 한번 좀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금요일하고 일요일 뉴스로 리뷰는 갈무리하면서 그러나 주간 전적을 보니 한화는 전승을 했습니다만은 삼성은 무승이에요. 그죠? 그리고 롯데랑 KT도 1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거의 뭐 전패인 모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는 걸로 일단 1부 리뷰편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이야기 209회는요. 일단 1부는 리뷰 그리고 2부는 프리뷰 및 몇 가지 체크해야 될 사건 이런 식으로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구 이야기 209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구독 예, 그리고 좋아요 가끔 니네 제작비나 좀 해라 소액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날 류현진과 김 회장이 대전에 온 날 소식 한번 들어보시죠.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12년 만에 홈 개막전에서 후퇴했지만 아쉽게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류현진만 승리가 없습니다. 후에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두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황재균에게 둘이 또 동기죠. 13일 시즌 개막전에서 패전 투수가 돼 자존심을 구긴 류현진은 대전 홈 개막전에서 작심한 듯 혼신의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1회 안타 2개를 맞고 주자를 2명 내보냈지만 병살로 막았고 2회부터 5회까지는 KT 타선을 완벽하게 요리했습니다. 특히 4회 근데 류현진도 분명히 스태미나 문제가 좀 있어요. 경기에 80개가 넘어가면은 좀 99km 느린 컵으로 타격 리듬을 빼앗은 뒤 빠른 공으로 스트라이크를 잡고 다시 유인구로 헛스윙을 유도했습니다.
아쉬움을 남긴 건 2대 0으로 앞서던 6회였습니다. 예, 이게 또 6회죠. 성우와 로하스, 강백호와 황재균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2실점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쉽게 승리 투수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잡으며 홈팬들이 만족할 만한 투구를 선물했습니다. 하나는 2대2로 팽팽하던 9회 말 임종찬의 끝내기 적시타로 연승 행진을 여기에도 보면은 페라자의 2루타가 앞에 있었고요. 자, 임종찬 선수 인터뷰입니다. 답게 돌려라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마지막 타석에 좀 자신 있게 돌려보자라고 했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 원정에 나선 SSG는 자, 이거예요. 라팍에서 삼성 투수들이 홈런을 4개를 맞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홈런을 터뜨린 최정은 이승엽 두산 감독이 보유한 KBO 최다 홈런 기록에 5개 차로 다가섰습니다. 최정도 곧 기록 깰 것 같고요. LG는 엔스의 자, 엔스가 삼진 11개였죠? 예. 기아는 두산을 꺾고 개막 4연승을 달렸고 롯데는 NC를 제물로 4연패를 벗어나 네. 개막 이게 첫 승이었는데 그 뒤로 또 양시창입니다. 계속 졌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 전적이 이렇게 지나갔고, 제가 지금 자막상으로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제 전적은 쭈루룩 띄고는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토요일은 일단 건너뛰고, 네. 일요일 소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야, 한화가 오늘도 이길라나? 이겼죠. 예. 그리고 키움도 계속 승리가 없었는데, 일단, 하영민이 토요일 날 지금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사실 후라도가 무너지면은 아차하면은 4패를 할 수도 있거든요. 왜? 헤이수스가 되는 날과 안 되는 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근데 하영민이 중간에서 버텨준 게 상당히 좀 컸고, 근데 이제 키움은 좀 의문인 게, 물론 이제 우치가 2번 있긴 했습니다. 근데 키움은 지금 5선발이 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후라도, 헤이수스, 그리고 하영민, 김선기, 김인범. 근데 김인범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지금 김선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선발이 김인범이라고는 하는데 과연 김인범이 언제 나올지, 뭐 스케줄상으로는 이번 주 중에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나왔을 때 이 선수가 어떻게 던질 것인가 그것도 좀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헤이수스는 긁혔고, 그리고 한화는 이 경기마저도 잡았습니다. 왜? 이때 투수가 KT는 벤자민이었거든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오늘도 폭발한 다이너마이트 타선을 앞세워 7연승을 달렸습니다. 한화의 개막 후 7승 1패는 무려 32년 만인데요. 슈퍼루키 황준서는 데뷔전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되는 팀은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김민호하고 열흘 턴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KT 벤자민도 한화의 다이너마이트 타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화는 네. 올 시즌 첫 선발 출전한 이도윤의 1타점 적시타로 앞서갔습니다. 윤현빈이 중견수 앞 안타로 주자 2명을 홈으로 불러들였고, 최은성의 안타까지 더해 순식간에 4대 0으로 앞서갔습니다. 페라자가 중심을 잡아주니까 굉장히 무서운 타선이. 예. 노시환 홈런 빵빵 치고 있고. 득점을 더 보태는 노시환의 시즌 3회. 뭐 여기서 끝났죠, 경기는. 한화는 3회에도 페라자의 투런포 등에 힘입어 11 페라자는 왼쪽 오른쪽에서 홈런을 다 쳐요. 예. 4안타 근데 어떻게 이런 선수가 MLB 무대는 한 번도 못 밟았는지. 예. 개막전 패배 후 7연승 5공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화의 개막 후 7승 1패는 32년 만입니다. 첫 선을 보인 전체 1순위 신인 황준서도 5이닝 1실점 후투를 펼쳤습니다. 삼진을 5개나 잡는 등 빼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준 황준서는 류현진에 이어 데뷔전 선발승을 거둔 팀의 열흘 턴으로만 나온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황준서 선수 인터뷰입니다. 전력 투구를 했고 또 그냥 이 상황을 즐기자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키움 김유집이 박명근의 초구를 노렸죠. 아, 이 박명근은 초구서부터 바로 들어가면 안 되죠. 예. 이어나온 근데 그리고 초구에 또 맞아요. 백투백으로. 타자 초구 홈런을 완성합니다. 여기서 경기가 넘어가나 싶었는데 염감이 주전을 빼고 9초에 넉점이 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예. 8대 0으로 지니까 야야야 쉬어라 그리고 이제 했는데 9회 초에만 넉점이 납니다. 그리고도 아웃 카운트가 한 개도 노아웃이었죠. 근데 그리고 주자가 또 나갔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6번부터 이제 그 허도환으로 이어지는 타순이었는데, 그러니까 박동원을 뺀 거죠. 예, 근데 이제 허도환이 병사를 치면서 9회 초에 넉 점을 뽑았던 그 후구남은 그냥 한마디로 이제 허참물이 된 거죠. 허참물. 촥 씻고 키움이 위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LG 같은 경우는 삼성한테 2승, 키움한테 1승,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진 게 좀 안 좋았습니다. 특히 LG는 지금 작년 시즌에 비하면은 시즌 아마 한 4월? 예, 늦으면은 5월 한 초까지는 개투가 얇은데, 임창규는 그렇다 치고요. 백승현이 지금 2군을 갔어요. 근데 백승현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높낮이 로케이션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일단 2군을 내려 보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그 다른 팀에서 업어온 윤호소라고 김유영 중에 한 명은 진짜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 저는 기왕이면은 김유영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게, 왼손이니까 개투에서는 왼손이 또 왕이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오늘 경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한 것이고, KT는 박병호의 끝내기로 한 번 이기긴 했습니다. 그걸 빼고 지난주 다 졌습니다. 특히 벤자민이 일주일에 2번을 나왔는데 2번을 다 졌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프리뷰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 주는 고영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참고로 LG는 최원태부터 출발을 하죠. 최원태가 분명히 구속하고 9위는 올라왔는데, 최원태도 보면 아직도 좀 제구가 불안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LG는 제가 볼 때는 오늘 경기를 어떻게 푸냐가 지금 이번 주에 농사가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도 보여요. 근데 뭐 그거는 프리뷰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고, NC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카이라트가 인후염이 심해졌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처음엔 얘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이랬는데 좀 독감이었던가 보더라고요. 오늘 나오죠. LG랑 할 때. 그래서 김시훈, 신민혁, 이제 카스티노 이렇게 갔는데 위닝을 했습니다. 특히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접전이었어요. 일요일날 스가고 삼성전하고 롯데하고 NC전은 뭐 저 거의 롯데 NC전 같은 경우는 2시에 시작했는데 뭐 거의 뭐 7시 넘어서 끝났죠. 그럼 이런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특히 어떤 팀이 아래 순위에 있는 팀이 이건 잡아야죠. 예, 그런데 롯데가 이 경기마저 졌어요. 예, 그러면서 NC가 위닝을 하면서 4승 1우취 1패. NC는 지난주 농사 괜찮았던 거죠. 자, 쓱은 한화 만나서는 다 지고 삼성 원정 가서는 다 이겼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면 삼성하고 맞물려 갖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삼성이 특히 이제 코너 시볼드하고 레이에스가 나왔을 때 장타를 뻥뻥 맞고 홈런을 뻥뻥 맞는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러면은 이건 라팍에서 쓰는 홈 투수를 잘못 뽑은 거죠, 삼성이. 무슨 얘기냐면은 라팍은 정말 홈런이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 라팍으로 원정 가는 팀 선수들은 야, 여기서 홈런 좀 쳐볼까 이러고 가는데, 치면은 공이 뜬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예, 그래서 코너 시볼드나 레이에스나 땅볼을 유도할 수 있는 공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시즌 중반에 빅회는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KT 같은 경우는 지금 투타가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KT 빠따는 나름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은 지난주만 보자면 빠따도 잘 안 터져요. 예, 물론 빠따는 어느 순간 올라는 옵니다만, 그러면 시급한 건 뭐냐, 외국인 투수들이 땅볼을 유도할 수 있는 공 내지는 삼진을 잡아낼 수 있는 공을 개발 못하면 좀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쓱은 주중은 말아먹었는데 주말은 싹쓸이를 하는, 그래서 3승 3패 주간이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주중에는 위닝, 주말에는 루징. 예, 이제 기아를 만나는데, 사실 이제 두산이 이제 KT한테 끝내기 패를 당할 때부터 좀 불안불안했어요. 뭐가? 개투가 하다가 지금 결국 김태견도 내려갔지만은 이영하도 2군으로 내려갔죠. 예. 그럼 이제 두산도 개투가 참 얇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즌 초반이지만은 또 박치국 같은 경우는 뭐 이틀
던지기 하고 하루 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가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제 양의지가 햄스트링 때문에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양의지는 이번 주부터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능히 예상됐던 일입니다. 양의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한 시즌에 100경기 이상만 뛰어줘도 땡큐죠. 예, 근데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기아는 일단 그 지난 금요일까지는 지지 않았었죠. 예. 물론 중간에 우치가 2번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토요일 날 지고 일요일 날은 이겼습니다. 근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문제였던 게 토요일 날은 크로우가 나왔어요. 근데 크로우가 그러니까 기아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 투수가 얼마만큼 이닝을 먹어주고 잘 버텨주냐고 부상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또 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크로우 같은 경우는 지금 2경기 연속 5이닝을 못 버텼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안타는 많이 맞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내일이 또 한 번 나올 텐데 크로우하고 내일이 2번씩 던졌는데 어떻게 던졌냐를 보면은 좀 대충 견적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 선수들이 문제는 뭐냐 이닝을 못 먹어주고 있습니다. 예, 뭐 5이닝 아니면 뭐 그러니까 5이닝보다 조금 덜 먹거나 5이닝보다 뭐 1, 2아웃 더 잡거나 사실 이거보다는 최소한 6이닝 이상은 먹어줘야죠. 예. 왜? 기아도 지금 보면은 또 부상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게 나성범, 황대인에 이어갖고 임기영까지도 부상이에요. 근데 임기영은 작년에 워낙 많이 던진 데다가 또 특유의 꽈배기 폼이기 때문에 항상 이 복사근 쪽이 위험하거든요. 꽈배기 투수들은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스윙 살벌하게 하는 타자들이나. 근데 일주일 지나야지 검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기영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빨라야 한 달 뒤? 그럼 한 달 동안은 임기영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랬을 때 또 기아도 개투가 얇아지는데 이 역할을 그럼 또 누가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LG는 백승현이 빠졌고 두산은 이영하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임기영이 개투에서 빠지게 되는데 이 역할을 누가 메꿔줄 거냐.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근데 이제 또 맥키넌이 빠져요. 근데 뭐 아파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 출산 휴가. 근데 이거는 보내줘야죠. 그죠? 예, 그래서 뭐 8일 날 귀국을 해서 9일서부터 경기에 나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맥키넌이 없는 거죠. 네. 가뜩이나 지금 삼성 빠따가 안 터지는데, 예. 근데 이제 삼성은 이거마저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가장 문제의 팀은 롯데인데, 삼성 다음으로 문제인 팀이 롯데죠. 예. 윌커슨 나왔을 때 한 번 이긴 거 빼놓고는 지난주에 다 졌어요. 예. 그래서 1승 1우치 4패입니다. 예. 근데 특히, 박세용하고 반즈 정도까지는 이게, 그러니까 윌커슨, 박세용 반즈가 나올 때 2승 1패하고는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특히 그 일요일 날 5시간 7분에 혈투를 하고서도 결국 그 경기를 내준 거. 이 데미지가 오늘 올까 안 올까? 왜냐? 오늘 한화를 만나요. 근데 투수는 나균환입니다. 뭐 나균환이 글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번 시즌 내내는 그 본인 개인의 가정사 때문에 좀 시달릴 것 같은데 마치 이영하가 그 학폭 문제로 시즌 내내 2년 전인가 그랬었죠. 개고생했던 것처럼. 예. 나균환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나균환이 지금 활활 불타오르는 한화를 과연 어떻게 상대할지. 예. 그것도 좀 솔직히 좀 되게 궁금은 해요. 사실은.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태인이 이거를 좀 책임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한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진운도 좋습니다. 롯데를 홈으로 부르고 키움 원정을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화는 지난주에 전승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 주 3승만 해도 10승을 돌파합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은 최소한 4월 중순까지는 한화가 선두권에서 계속 활활 날아다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자, 키움은 계속 지다가 어쨌든 하영민하고 헤이소스가, 근데 헤이소스는 진짜 이 선수는 지금부터 로또예요. 예, 긁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긁혀서 되면은 그날은 괜찮고 긁혔는데 볼질하면 그날은 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김선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삼성이에요.
삼성도 지금 기회로 찾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야, 키움에서는 최소한 위닝을 하고 우리도 좀 치고 올라가야 된다. 과연 이것을 김선기가 얼마나 이겨낼 수 있을지.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키움은 후라도, 하영민, 헤이소스 요 세 선수 나올 때 그래도 어떻게든 최대한 승수를 쌓는 야구를 해야 되는 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리뷰를 좀 해봐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화는 이번 주도 제가 볼 때는 좀 무난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롯데, 삼성, 키움 이런 팀들이 좀 문제고,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의 최원태, 그리고 롯데는 오늘의 나균환, 삼성은 오늘의 원태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일단 이번 주 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리뷰 및 반 프리뷰를 해봤고요. 잠시 광고 및 카드 뉴스,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는 말하긴 좀 그렇고 그냥 뉴스로 처리할게, 요런 거 좀 보여드리고 프리뷰 및 이제 체크해봐야 될 메인 야구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구 이야기 209회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야구 이야기 209회입니다. 자, 이제 프리뷰 및 주요 야구 소식 좀 체크해봐야 될 거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정우 선수는 카드 뉴스에서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상당히 일단 초반 적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홈런도 쳐내고, 근데 이 홈런이 좌투수한테 쳤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직관을 갔던 아버지 이종범도 막 이제 이러고 있던데, 아무튼 잘 적응하길 바라고. 그러니까 김하성과 이정호가 지금 4연전을 한 거죠, 그죠? 아마 오늘이 마지막 경기인가? 예. 틀리면 더 틀리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4연전까지는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정우가 하루는 날아다녔고 어제 같은 경우는 김하성이 날아다녔고, 뭐 이렇게 선의의 라이벌이 있으면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좋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정우가 시즌 초반 적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자막으로 띄워는 드리겠습니다만은 프리뷰인데 뭘 띄워드릴 거냐? 그럼 이 팀들이 주말에는 누구 만나냐? 요거는 띄워드릴게요. 근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LG는 이번 주도 잠실 홈 6연전입니다. 그 시즌 초반에 지금 LG가 홈 연전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분명히 언젠가는 원정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무튼 NC하고 KT를 홈에서 계속 만나요. 그러면 LG도 위닝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한화의 기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야 처음부터 1등 치고 나가야지,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위닝은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최원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원태가 그때는 제가 수업하다 이동하면서 봤나? 구속과 구위는 분명히 좋아졌어요. 근데 밥만 먹고 야구를 하는데도 그게 참 안 되는 건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 몸 쪽으로 스트라이크 넣는 걸 좀 힘들어 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세게 던지면은 타자를 맞출 것 같고, 그런다고 살살 던지면 맞을 것 같고, 아니면은 높이 날아다닐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잡히냐 안 잡히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왜? 오늘 나온 투수가 일요일도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고요. KT가 시즌 초에는 약한 건 맞습니다만 오늘 고영표의 어깨는 대단히 무겁죠. 왜? 고영표가 지난번에는 또 두산이랑 할 때 그냥 속칭 떡실신이 돼갖고 나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오늘 기아를 만났을 때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느냐. 기아도 지금 이제 절치부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NC 하트가 과연 이누염이 다 나았냐 안 나았냐입니다. 근데 사실은 LG 입장에서 보면은 하트를 만날 일이 없었죠. 끽해야지 뭐
야 오늘 카스티노 정도 나오겠다. 물론 카스티노도 잘 던져요. 근데 카이라트가 나와버리니까 예, 그래서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이 LG와 NC의 경기에서 누가 이기냐 예, 이거 상당히 큽니다.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제 쓱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얘기해드려야지. 그래서 KT는 기아를 홈으로 부르고 이제 주말에는 LG 만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NC는 잠실에 LG를 만났다가 다시 창원으로 내려가서 쓱을 불러요. 자, 그런데 이제 쓱은 지금 원래대로면 오늘 박종훈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박종훈. 예. 야, 너 이렇게 볼이 많아? 이씨. 그때 볼넷만 6개였어요. 그래서 2군을 갔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금 송영진이 채웁니다. 자, 그래서 송영진이 채우고 일요일이 되면은 지금 딱 만약에 등록이 되면은 박종훈이 이때 나올 수가 있거든요. 4월 7일이니까. 예. 근데 글쎄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송영진이 그냥 일요일도 던질지 아니면은 화요일은 송영진 아니면 일요일은 또 다른 투수 이렇게 나올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쓱은 일단 문학으로 두산을 부르고 그러니까 뭐 쓱의 전략은 이거죠. 홈에선 무조건 홈런으로 작살낸다. 예. 두산이 안 그래도 좀 개투가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창원에 내려가서 NC랑 경기를 하는 일정입니다. 자, 두산은 최원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발이 될 수 있으면 길게 던져줘야죠. 그죠? 예. 이영하까지 내려간 마당에 개투도 지금 좀 불안불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문학구장이라는 겁니다. 개투가 불안할 때 문학을 가게 되면 경기를 이기고 있다가도 이거 홈런 맞으면 안 되는데 홈런 맞으면 안 되는데 그 포비아들이 다 있죠. 예, 다른 팀 선수들이 그죠? 그런데다가 지금 최정이 홈런 페이스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꾸준히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잘하면 4월 안에 이승엽 감독의 기록을 깰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예. 그리고 이제 두산도 문학을 갖다가 멀리 사직을 갑니다. 예. 그래서 매칭으로만 보면은 이제 항상 엘로끼에 두산이 끼면은 이게 두산이나 삼성이 끼면 이게 빅매치가 될 확률이 많은데 주말에 롯데 두산 이거는 사연만으로도 그죠? 김태형 더비 예. 사연은 되는데 그건 주말에 말씀드릴게요. 자, 기아 양현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원 KT를 만나러 가서 삼성을 홈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기아 입장에서는 야 KT만 위닝을 하면은 이번 주 4승 2패 수확 가능하겠는데 이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번 주에는 제가 볼 때는 장현식하고 곽도규를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기아가 계속 테스트했던 6선발 자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장민기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도 좀 써먹을 수 있을 땐 써먹어야겠죠. 그죠? 예. 하다못해 패전 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핵심 개투 자원이 빠졌을 때는 하다못해 지능 경기를 먹어주는 투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기아는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투수의 활용도가 좀 이번 주엔 커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부상 더 나오면 안 되죠. 스프링 캠프에 부상이 없으면 뭐예요? 벌써 23명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주 핵심은 아닙니다만 스프링 캠프 초창기에 기대했던 윤도현 선수 그 선수까지 부상으로 지금 벌써 4명입니다. 4명. 예. 그러니까 이게 결코 좌시할 일이 아니죠. 트레이닝 파트 정말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냐. 저 기아 얘기할 때마다 이걸 제가 지금 한 4, 5년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참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안 됩니다. 예. 자, 롯데 나균안의 어깨가 무거운데 하필 오늘 한화를 만납니다. 예. 그리고 나서 홈으로 두산을 불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아주 현실적으로 한화한테는 1승만 하자. 지금 한화 기세가 그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두산을 홈으로 불렀을 때 뭔가 좀 결판을 내야 되지 않냐. 어쨌든 홈에서의 승률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에 롯데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홈에서 그냥 말아먹은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삼성은 반면에
이번 주 초에 반등을 좀 노리려고 할 것 같아요. 예, 원태인이 출격하는데 키움을 홈으로 부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승민은 당분간 5선발 돌린다 그랬으니까 그럼 원태인, 이승민 코너 시볼드인데 코너 시볼드는 안타는 맞을지언정 홈런은 맞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뷰캐넌한테 연락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땅볼을 유도하는 공이 갑자기 개발이 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닝을 좀 덜 먹어도 좋아. 우리 팀은 개토가 빵빵하니까 삼진이라도 잡아야겠다. 이런 피칭을 해야죠. 만약에 삼성이 그나마 개투라도 얇았으면 이 전략 써먹지도 못해요. 근데 레이에스하고 코너 시볼드는 라팍에서는 나 5이닝만 던질 거야라는 각오를 하고 차라리 전력 투구 피칭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네. 자, 한화. 롯데 홈으로 부르고 키움 원정 갑니다. 제 예상은 한 4승 정도는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번 주 내에 10승을 돌파하지 않을까? 예. 뭐, 지금 투타가 너무 잘 맞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치홍까지 터지고 있으면 뭐 이 타선은 뭐, 장난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프리뷰 그냥 무난하다. 예. 오히려 지금 이렇게 따지면은 류현진이 목요일 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류현진이 이제 롯데를 만나게 되는데 롯데전에서 승을 쌓을 수 있냐 없냐. 아무튼 우스갯소리로 야 키움도 롯데도 다 1승을 했어. 왜 류현진 너만 1승을 못해? 지금 팀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류현진이 이번 목요일 날 롯데를 만나서 첫 승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거가 오히려 한화 팬들은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한화는 산체스로 출발을 합니다. 산체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분명히 투구 폼에서 오는 어떤 그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근데 지난번 던졌을 때는 폼 더하기 공 끝도 좋았더라.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산체스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한 바퀴 정도, 그러니까 9개 구단을 다 상대하고 나면은 그 다음 턴에서 어찌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투수입니다. 예. 근데 뭐 오늘은 뭐 자기 뭐 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뭐 설령 좀 안 좋더라도 최소한 5이닝 이상은 먹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예상은 돼 봐요. 오히려 오늘 한화 롯데전에서 어깨가 무거운 건 나균환이죠. 그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한화 같은 경우는 롯데하고 키움을 만난다. 삼성은 키움하고 기아를 만나고요. 예,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한화 만나러 대전 갔다가 두산을 홈으로 부른다. 자, 키움은 일단 삼성 원정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삼성 원정을 넘기고 나면은 분명히 5선발 김인범 선수가 내일 정도 나와야 돼요. 예. 만약에 우치가 안 된다면. 예. 그리고 나서 목요일쯤 후라도가 나와야지 이게 이제 정상 로테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리고 나면은 삼성을 넘어가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한화를 만납니다. 그럼 한화를 만날 때의 로테이션이 하영민, 헤이수스, 김선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키움에서 한번 비벼볼 만한 선발 투수 라인업이 되는 건데 글쎄요. 뭐 아무튼 지금 워낙 한화의 이 돌풍을 넘어서 태풍이니까. 예. 김민우하고 황준서를 열흘 턴으로 돌려도 지금 선발진은 남아 돌고 빠따 활활 타오르고 있고 게투도 이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한승혁도 한승혁입니다만 주현상, 주현상 뭐 거의 미친 듯이 마당새로 던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차명석 단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개막전에서 하나 만날 때 류현진 그랬는데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얘기가 왜 나온 얘기냐면 4월 달에는 LG가 한화를 안 만나요. 심지어 5월 하순이 돼야 한화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차명석 단장 속내는 그 사이에 다른 팀들 다 한화한테 줘 터지고 있어잉. 그럼 하나도 슬슬 힘이 빠지겠지. 그 다음에 우리 만나겠지.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한화를 피하는 게 마상책이다. 예, 이렇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일단 프리뷰를 좀 해봤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원태, 고영표, 그리고 쓰게 송영진, 그리고 두산의 최원준, 예, 그리고 롯데의 나균환, 삼성의 원태인. 예. 오늘 역할이 일주일을 좌우한다. 예. 이렇게 좀 한번 매조지를 져보면서 자, 세 가지 야구 소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NC가 공동대표를 뽑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김택진 혼자서 하는 거 견제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새 대표가 박모식이 대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뭐라 그랬냐? 매각을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우리의 소프트웨어 파워랑 야구가 잘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괜히 급하게 팔았다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게끔 요거는 꼭 정용진하고 최태원 들으라고 매기는 소리 같죠. 예. 그래서 우리의 NC 소프트하고 야구라는 게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단은 야구단을 유지하는 걸로 하겠다. 하지만 비용 쓰는 거에 있어서는 앞으로 신중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단연 계약으로 구창모, 박민우까지 질렀는데 당분간은 그럴 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향후에 장기 계약할 대상자가 지금 NC 팬들 얘기를 들어보면 김영준, 김주원 정도 아니냐. 근데 그거는 한 4, 5년 뒤 얘기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당분간은 뭐 단연 계약이든 뭐 FA 대박이든 그런 거 없어. 예, 이제 이 얘기가 된다란 말이 되겠죠. 예.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걸로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구단도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체 수익도 있겠습니다만 공동 분배가 되는 중개권 수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티빙하고의 관계, 티빙을 너무 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근데 아까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티빙이 어떤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소프트웨어가 좀 부실하다. 어떤 그 매니저 마인드가 없다. 이건 둘째 치더라도 그 이제 스조에서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슈퍼 매치 때 너무 좀 우격다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하나는 동의해요. 왜? 선수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파울 타고 막는 그물이 있습니다. 그거 뒤에다 치고 막 자기들끼리 인터뷰하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별도 포수를 차라리 마련해갖고 그 경기장 입구에다가, 예, 그게 낫지 않나? 왜 꼭 굳이 야구장으로 들어와야 되지? 이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년 정도 되겠죠. 올해는 텄고 그런 슈퍼매치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 있어야죠. 구장 안에. 예, 뭐 올해는 그렇다 치고, 근데 제가 보더라도 이제 선수들 연습해야 되는데 그 연습하는 그 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갖고 거기서 뭔가 자꾸 사전 인터뷰를 하려고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되겠다. 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뭐 야구공을 아무래도 그러면은 야 저기 저 티빙 사람들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그 지장 받는 거거든요. 연습할 때 여기저기로 막 날려야죠. 그죠? 예. 그러나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일단 그럴 거면 출근길, 퇴근길 쪽을 좀 강화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정기 녹음 때 저희 982도 얘기한 거지만 더가웃을, 그러니까 라커룸을 어디까지 공개할까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구단들이 뭐 티빙이 뭐 막무가내다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면 뭐 예를 들어서 경기 중에 아예 뭐 티빙의 리포터는 상주하고 있게끔 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3회, 6회 이렇게 끊어갖고 뭐 감독 인터뷰를 잠깐 들어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주장 인터뷰를 들어볼 수 있다든가 이런 거는 해줘야죠. 예. 라커룸까지 들어가는 건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티빙만 독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죠. 그래야 모바일로 보는 사람들, 야, 그 지상파에는 안 나오던데? 그 지난번에 감독이 3회쯤 염감이 3회쯤 오늘 경기는 잘하면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뒤집더라고. 이런 게 모바일의 묘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NC 매각하고 티빙을 묶는 이유가 뭐냐면은 NC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는 팀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야, 그래도 중계권 수익이 그래도 지상파
모바일 합쳐갖고 한 3천억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떨어진 돈도 꽤 돼. 그래야지 주주들을 잠재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티빙한테 무조건 아이고 당신들이 연습하는 그 무언가를 좀 공개를 해줘요. 그러면 티빙한테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 구단한테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2달 간격으로 준비해보자. 처음 2달은 어디까지 공개하겠다. 그 다음 2달 때 어디까지 확대하겠다. 그래서 내년 시즌에는 뭐 정말로 뭐 MLB 싸다고 날릴 정도로 이렇게 우리도 오픈할 건 오픈하겠다. 그래야 이게 돈을 더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좀 반드시 좀 해봐야 되겠다. 예. 아마 지난번 정기 녹음 때 저희 982도 그게 이제 그 3월 정기 녹음 2부였는데 1부보다는 좀 덜 들으셨더라고요. 예. 한번 봐보세요. 거기 나옵니다. 말미에. 예. 야구단도 무조건 이렇게 할 건 아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 저도 그거는 굉장히 좀 동의하는 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씁쓸하지만 마지막 소식. 뭐 저는 놓칠 수 없는 오재원 소식인데, 지난번에는 제가 카드뉴스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도대체 뭐 오재원이 여사친하고 뭐나 그런 관심 없다. 근데 이건 있어요. 뭐냐? 자, 오재원에게 좀 궁금한 건 2가지가 되는 거죠. 첫째, 너 마약 누구한테 받았어? 예. 그리고 그 수면제를 처방해 달라고 그 제가 볼 때 프로포폴일 확률이 높아요. 예. 그냥 수면제면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냥 수면제도 막 여러 군데서 다발로 타가면은 저 새끼 저거 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의심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프로포폴 계열인 것 같아요. 자, 전 현직 선수들에게 부탁을 했고 야구 교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대리로 좀 받아다 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물론 다 문제지만 전직은 그렇다 칩시다. 현직하고 야구 교실에 있던 사람은 뭐가 되냐는 거죠. 오재원이 저지른 일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나쁜 일은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아니 자기가 먹을 프로포폴을 왜 대리로, 그것도 범죄거든요 사실은. 예. 제가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별일 아닌데 그냥 갑자기 2군으로 내려간다, 말소됐다. 근데 뭐 보니까 두산 쪽 선수다. 그러면 무슨 생각도 들겠어요? 쟤 혹시 대리로 처방해 준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실 KBO도 한계는 있어요. 이미 은퇴까지 해버린 선수기 때문에 난감하죠. 자, 근데 난감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KBO가 심판하고 선수 노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KBO가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연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심판도 선수도. 자, 만약에 연금 있는 상황이다. 오재원이 만약에 저런 죄를 저질렀는데 형까지 확정됐다. 그 연금 뭘 쓰죠? 네. 그러니까 KBO는 지금 한다는 소리가 뭐냐? 아, 은퇴한 선수한테는 답이 없다. 답이 있어야 된다고. 어? 현역 선수만 관리하는 게 KBO가 아니에요. 만약에 은퇴 선수 관리할 자신 없으면 은퇴 선수와 관련된 무슨 야구 게임이라든가 이런 초상권이라든가 저작권 다 포기해야지. 앞뒤가 맞게 일을 하라는 거죠. 예. 제가 오재원 사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아, 은퇴 선수라서 KBO에서는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게끔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예. 지금이야 뭐 정권이 워낙 좋은 정권이니까 힘들겠지만 만약에 좀 파란 정권으로 바뀌면 구단주들 불러 모아서 이거 전향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연금이 필요하냐? 지금 메이저리그도 계약 어떻게 하고 있죠? 선수들이 10년 계약을 10년이면 얘가 나이가 넘어가는데 아니 나 은퇴하고도 받으려고. 이런 장치도 되는 거죠. 예. 사람으로 치면은 국민연금도 받고 개인연금도 받는 거죠. 개인이든 보험사나 이런 데든 연금. 좀 이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는 KBO와 구단주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마지막 엔딩 발언으로 해서 지난 주말 및 이번 주 중 리뷰 프리뷰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녹음을 다 끝내고 나니까 4월 2일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점심시간 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초날림 편집을 목표로 해갖고 빨리빨리 편집해서 점심시간 때쯤은 들으실 수 있게끔 할게요. 그래야 저도 또 이제 화요일서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 수업을 또 나갈 수가 있으니까. 자, 209의 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가끔 생각나시면 후원 부탁드리겠고요. 아무튼
지난번 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더 열심히 더 꾸준히 얘기하는, 그러나 제가 뭔가 실수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댓글 남겨주십시오. 예, 또 소통도 열심히 하는 더체라TV의 박진행 박병률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한 주 또 희망차게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